안녕하세요. 이제 디자인 싱킹의 마지막 단계인 테스트하기에 도달했습니다. 테스트 단계에서는 단순히 결과를 검증하거나 성공 여부를 판단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용자에게서 다시 배우는 실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고 다시 공감 단계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의 목적은 바로 검증이 아니라 학습입니다. 사용자가 우리의 솔루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관찰하고 그 반응 속에서 개선의 힌트를 얻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테스트는 프로토타입을 적용해보고 진행하는 겁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을 적용하기 전에 이 시뮬레이션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테스트 전에 문제를 예측하고 설계를 수정해 볼 수도 있겠죠. 즉, 본격적인 사용자 피드백 이전에 내부 검토를 한 번 더 거친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테스트 시뮬레이션을 위한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실습한 프로토타입 프롬프트 템플릿과 동일하게 우리가 일정 부분 수정을 하거나 혹은 채워야 되는 부분 없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해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습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프롬프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트하기 프롬프트 템플릿인데요. 먼저 COT 기법이 적용되어 있죠. 그리고 피드백 분석가라는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프로토타입이 사용자들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걸 가정을 해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분석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흐름을 이렇게 어떤 장면에서 이 솔루션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편리할 것인지, 혹은 만족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불편한지,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인 사용자 행동 흐름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순간 어디인지에 대한 사고적 흐름, 체크해야 될 포인트를 우리가 설계를 하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측된 피드백을 요약하는 건데요. 뭐 좋아하는 포인트라든가 혼란스러운 지점이라든가 감정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선 포인트를 정리하고, 그리고 이 단계는 실제 사용자 테스트 전에 내부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사용자 반응을 확인할 때 실제로 이 사용자 반응과 우리가 시뮬레이션 했던 결과를 비교하면서 체크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만들어진 프롬프트 그대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정할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전체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프롬프트 입력창에 붙여넣기를 하고 결과를 확인하면 될 텐데요. 저는 미리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이 아웃풋을 토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이동을 하고 보시면 제가 프롬프트, 여러분들과 동일한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겠죠? 입력한 프롬프트를 토대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계는 실제 사용자 테스트 전에 정성적인 반응을 예측하고, 그리고 감정 흐름의 시뮬레이션에서 설계 리스크를 사전에 줄인다라는 점이에요. 프로토타입 자체가 사실 우리 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를 하는 것까지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프로토타입을 우리가 설계를 하고 나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 결과를 가지고 테스트하는 과정인데, 현재 실습에서만 이렇게 진행한다는 점을 꼭 혼란 없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사용자 반응 예측이란 부분이 있고, 우리가 제시한 네 가지의 사고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를 내주는 걸 볼 수 있죠. 사용자가 어떤 장면에서 이 솔루션을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령층이라고 볼 수 있는 68세의 김순자 씨가 햄버거 매장을 방문해서 키오스크 앞에 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떤 편리함이나 안심을 느낄지, 그래서 갑작스럽게 변화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정중한 음성 안내로 전환된다. 뭐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헷갈릴 수 있는지,
그리고 화면이 자동 전환될 때 왜 바뀌는지 모를 때는 불신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 그리고 사용자 감지 자체가 이 프라이버시의 우려가 이 혹시 내 개인 정보가 어떻게 탐지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주의 깊게 봐야 될 순간을 체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선 내용들이 정리된 부분이겠죠. 전환 직후에 5초 내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도움 요청을 버튼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음성 안내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사용자 경험을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순간까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예측된 피드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죠. 사용자가 좋아하는 포인트, 그리고 혼란스러운 지점, 그리고 감정 흐름의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라는 걸 정리할 수 있고요. 앞선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개선 포인트를 보면 이 전환 이유를 명시한다든가 뭐 복귀 버튼을 제공한다든가 프라이버시를 고지해 준다든가 이 사용자가 혼란을 겪거나 불만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체크해서 개선 포인트를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만들 때 적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적용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프로토타입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나온 피드백과 우리가 비교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는 체크 포인트의 기준 혹은 가이드로 적용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뭐 단순한 기능 검증이 아니라 어떤 이제 사용자의 심리적 흐름이나 신뢰감 생성 또는 저하 지점을 사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견된 예상 개선 포인트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 단계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실제 테스트에 들어가기 전에 내부에서 가설 검증과 설계 개선을 반복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반복을 거치면서 점점 더 정교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솔루션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디자인 싱킹 전체 과정을 같이 한번 생성형 AI의 프롬프트를 활용하면서 경험을 해봤는데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문제 해결 캔버스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좀 더 열려 있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좀 더 많이 필요한 그리고 사용자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디자인 싱킹 템플릿 혹은 디자인 싱킹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